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별말 없이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전 0시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서울 서부지법 관할입니다. 역대 어떤 수사기관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출국 금지, 체포영장 청구까지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례가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1차, 25일 2차, 그리고 3차 출석 요구까지 아무런 답도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을 밟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범죄 혐의가 상당해 체포영장 청구 요건은 충족됐다는 판단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 발부 전 출석한다면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법원이 발부한다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다급해졌습니다. 의견서를 내고 변호인 선임계도 급하게 제출했습니다. 유사영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린 건 오전 10시 30분. 3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심리 중인 서울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강제 수사가 현실화되자 다급해진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내란죄 수사로 이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단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사실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시간 순으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습니다. 인편, 특급 우편, 전자공문 등 온갖 방식으로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며 버티다 체포 얘기가 나오자 황급히 선임계를 낸 겁니다.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난립 속 중복 소환이 있었고 신변 안전이나 경호 협의도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수도권 법원 형사부의 한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기관에서 같은 혐의로 부른다면 중복 조사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응할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한 만큼 윤 대통령 역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일단락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사영입니다.
이번 사고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건 당시 랜딩 기어 같은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처음 착륙 허가를 받을 때만 해도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제동 장치에 뭔가 이상이 발생했던 건지 아니면 그마저도 작동시키지 못할 정도로 다급했던 건지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사고 5분 전인 오전 8시 58분, 사고 항공기는 고도 450피트를 비행하며 속도를 140노트까지 낮춥니다. 이는 착륙을 앞두고 도달하는 정상적인 고도와 속도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체 아랫면의 랜딩 기어와 양 날개에 있는 제동장치 플랩이 이 시점까지는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플랩도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고 또 랜딩 기어도 내려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종사가 그 전에 이미 비상선언을 했었겠죠. 하지만 착륙 당시 사고 여객기는 랜딩 기어는 물론 플랩조차 내려오지 않은 채 질주했습니다. 플랩의 경우 엔진이 고장났을 경우 작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랜딩 기어는 다릅니다. 조류 충돌로 엔진이 멈춰 랜딩 기어를 내려주는 유압 장치까지 고장 났더라도 조종석 뒤편에 있는 줄을 잡아당기면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잉 737-800 기종은 랜딩 기어를 감싸는 덮개도 따로 없어서 수동 작동을 하면 중력으로 바퀴가 바로 내려옵니다. 아마 기계적으로 락이 완전하게 딱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계적 결함이 아닐까 하고 지금 추정할 수 있죠. 추정되는 가능성은 항공기 전원이 모두 나갔을 경우입니다. 실제 메이데이 직전 항공기의 위치와 속력, 고도 정보를 주기적으로 내보내는 ADS-B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플랫 문제, 그다음에 동체에 지금 ADS-B 전원이 꺼졌다. 그래서 아마도 착륙 중에 그 전원이 모두 셧다운된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의심도 일부 추정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블랙박스 가운데 외관이 훼손된 비행자료 기록 장치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보내 분석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야가 공식적인 충돌은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한덕수 권한대행 때와 달리 재판관 임명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지금은 당장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다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두고는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대화와 설득을 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줄탄핵으로 인한 여론 부담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고려해 압박 수위를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특검법도 모두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추후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해서 충분히 이거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장관의 공백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야당의 탄핵 공세를 에둘러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사고 수습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여야 모두 공개적인 충돌은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최 권한대행 주재로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대한 상정과 공포 여부를 국무회의 직전까지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또다시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